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여간 이어져온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양측은 20개 항으로 이뤄진 종전안 중 1단계 휴전안에 전격 합의하고 그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ATM 카드 복제기 스키머를 이용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ATM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근교의 에디슨과 크리스탈 레이크, 엘크 그로브 등 여러 지역에서 ATM 사기 피해가 꾸준히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진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셧다운 시기와 달리 단순히 무급 휴직이 아닌 영구적 감원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경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외국인 교직원에 의존하는 미국 교육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인 서로돕기 센터 둘레가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연례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온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를 담았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오는 11월 6일 목요일 저녁 청년 전도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여간 이어져온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양측은 20개 항으로 이뤄진 종전안 중 1단계 휴전안에 전격 합의하고 그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하마스는 2년 전 납치했던 인질 251명 중 남은 48명 전원을 72시간 안에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 2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합의 후 24시간 내에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인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일반 가자 주민 1,750명 등 총 2,000명을 석방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파괴를 남겼습니다. 하마스의 습격으로 이스라엘인 1,200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잡혔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6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가자 지역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가자에서는 하마스의 통치권이 포기되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향후 가자 지역 통치감독위원회가 구성되어 인도적인 지역과 재건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남은 인질들이 13일에 모두 풀려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등 국제사회의 동참 속에 철저히 이행된다면 중동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진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발표된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이와 대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리 사두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특히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를 앞당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서두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셧다운 시기와 달리 단순히 무급 휴직이 아닌 영구적 감원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경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케빈 헤스 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지며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연방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잠재적인 일자리 감축 사태를 민주당이 유발한 해고라고 규정하며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일반 감기 환자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며 겨울철 호흡기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간 테스트 결과 약 31%가 감기의 주요 원인인 라이노바이러스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독감과 코로나19, RSV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또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시 입을 가리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외국인 교직원에 의존하는 미국 교육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학들과 공립학교들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전문직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협회의 린 파스케렐라 회장은 스템, 특히 과학기술, 공학, 수학과 의학 등 특정 분야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공학과 재료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학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ATM 카드 복제기 스키머를 이용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ATM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근교의 에디슨과 크리스탈 레이크, 엘크 그로브 등 여러 지역에서 ATM 사기 피해가 꾸준히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인들은 ATM 카드 리더기나 키패드 위에 위조 장치를 덧씌워 카드 정보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서 가짜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체이스 은행, 피프스더드 은행 등 여러 은행의 ATM이 범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위해 먼저 ATM 카드 투입구와 키패드에 수상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헐거워 보인다면 사용하지 말 것을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다른 손으로 키패드를 가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ATM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인출 내역이 있다면 즉시 은행 또는 경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오는 11월 6일 목요일 저녁 청년 전도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는 누가복음을 보고
이번 집회는 누가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처럼 행동하자는 목표 아래 준비됐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 복음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집회에 앞서 참가 청년들은 매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가지며 연합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다양한 간증과 말씀 선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UIUC에서 꾸준히 캠퍼스 전도 활동을 펼치는 한 청년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나눌 예정입니다. 기도의 집 교회 신요한 목사가 복음에 대해, 또 올레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가 선교에 대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기독 청년연합회는 이번 사역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여러 교회와 기관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 시카고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인 서로돕기 센터 두레가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연례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온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를 담았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는 론트리 매너이며 자세한 문의는 773-545-83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갈라를 통해 모금된 모든 후원금은 청소년 중독 예방 클리닉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레센터의 이번 행사는 시카고 한인회를 비롯해 시카고 포럼,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 시카고 한인교역자회, 시카고 문인협회 등 여러 단체가 후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성직자들과 신앙운동가들은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앞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라면 누구를 추방하겠는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평화 시위 현장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아이스에 의해 공격을 받아 성직자들의 타박상을 입거나 개인 소지품이 훼손되었으며 관련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장로교 소속인 블랙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며 구원을 받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라고 초대했으니 사실상 회개의 초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재주목을 받은 영상에 따르면 블랙 목사가 팔을 내리고 기도를 마친 몇 초 뒤 요원들은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화학 물질인 페퍼볼을 발사하는 것으로 목사의 영적 호소에 반응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제1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블랙 목사는 브로드뷰 시위에서 가장 흔히 들리는 구호 중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혼을 구하고 그 일을 그만둬라 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그 구호를 함께 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68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16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